섭씨 50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서 고속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중국 구간은 붕괴됐고 한국 구간은 멀쩡했죠. 정말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한 기술자가 명령을 어기고 잔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고 왜 기록에서 지워졌을까요?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감춰졌던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한수입니다. 올해 62살이죠. 40년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중동 사막부터 아프리카 오지까지 한국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이집트 신행정수도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기술자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죠. 섭씨 52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B3구간이 순식간에 내려앉더군요. 마치 종이를 접듯이 말이에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50m 옆 우리 한국 기술진이 시공한 구간은 그마나 가지 않고 멀쩡했거든요. 40년 현장 경험으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이집트 기술국장 아사드 하미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한국 구간은 말이죠. 그 말투가 묘하게 거슬렸어요. 운이라고요? 기술을 운으로 평가하다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미디가 어깨를 으쓱했죠. 모래 때문일 겁니다. 사막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40년 동안 온갖 현장을 겪어보니 알 수 있어요. 진짜 기술자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도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처음 한국 기술자로 인정받던 그때가 말이죠. 그때도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증명해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요.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어컨이 터질 듯한 가설 회의실에서였죠. 아사드 하미디는 습관처럼 중국 시공사 측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미디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지하수 유입 때문입니다. 특수 기후에서 흔한 일이죠.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상 배수층 설치는 구조상 불필요하다는 최종 승인 문서. 승인자가 바로 하미디였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구간별 설계 검토 과정에서 비상 배수 구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미디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기후 조건에 따른 최적화 판단입니다. 과도한 대비는 예산 낭비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요? 70년대 사우디에서 일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아서 예산을 깎았죠. 지금은 반대로 너무 안일해서 안전장치를 빼버렸군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홍태민 이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술자였죠. 제가 그 나이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80년대 쿠웨이트 현장에서 독일 기술자들과 경쟁하던 그때 말이에요. 홍태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의 발언 요청드립니다. 붕괴 구간과 저희 구간 사이 지질 구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3단계 배수 구조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하미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회의는 외부 시공사의 평가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의견입니다. 우리 판단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홍태민의 눈빛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40년 전 제가 사우디 현장에서 일본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태민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홍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 힘들었겠네요. 홍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술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지켜온 방식 말이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한국 기술자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붕괴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도로는 마치 종이처럼 찢어져 있었어요. 중국 시공 구간 말이죠. 그런데 불과 50m 옆 한국 구간은 금 하나 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붕괴된 도로 단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40년 현장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배수 문제였습니다. 지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기초가 약해진 거예요. 한국 구간과 중국 구간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3단계 배수 시스템이었죠.
홍태민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선배님? 확실하네요. 배수 설계가 핵심이었어요. 홍태민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계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중국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이집트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미디 국장이 직접 결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70년대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우디 다맘 공항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무시하며 간단한 공법을 고집했었죠. 결국 첫 번째 우기에 그들 구간이 침수됐었어요. 홍 이사, 우리가 제안한 기술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태민이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5차례 공식 문서로 제출했는데 그중 2차례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자 서명이 아예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붕괴 2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시공 마감 단계였죠. 하지만 홍태민은 끝까지 안전을 강조했던 거예요. 왜 굳이 남의 구간까지 신경 쓰셨습니까? 홍태민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도로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생명선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자는 자기 구간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 위를 누가 걷는지 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게 기술자입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제가 청년 시절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80년대 중동 건설 붐 시절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가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다.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구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책임지려 했던 거죠.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붕괴 지역에서 생존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무전기 소리가 현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잔해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같아요. 저는 즉시 홍태민과 함께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붕괴된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모여들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너진 구조물 틈에 끼어 있었는데 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야 해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홍태민이 안전모를 벗더군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서 잔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홍태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80년대 쿠웨이트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에서 현지 작업자를 구하려다 다리를 다친 김 부장님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까 했죠. 홍태민은 팔을 뻗고 어깨를 비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그의 등에 긁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홍태민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더군요. 그를 보며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는 홍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홍태민이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 도로, 제가 설계한 구간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구간은 안 무너졌죠. 하지만 연결된 구간에서 누군가 다치면 그게 누구 잘못이든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홍태민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처럼 말했을 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자의 정신이구나. 기술은 단순히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해외에서 쌓아온 신뢰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기술자를 봤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졌다. 설계가 아닌 철학이 안전모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일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게 가장 부끄러웠다. 구조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새벽,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한수 자무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끊어진 전화를 들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집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진은 공정성 논란이 있어 조사단에서 배제되며
사건 원인은 과도한 중장비 통과와 사막 기후 특이성으로 판단된다. 저는 발표문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홍태민이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단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자료 승인 기술국장 아사드 하미디. 며칠 전 회의실 자료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저는 곧장 내무부로 향했습니다. 하미디 국장님, 한국기술진 보고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미디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인데도요? 이한수 자문님. 하미디가 문을 닫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은 기술자니까 정치는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마세요. 하미디가 말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한수 자문님, 지금 당장 숙소로 돌아가세요. 혼자서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미디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40년 해외 현장에서 얻은 감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미디와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모습,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메모 한 장. 한국 기술이 채택되면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복구 사업 독점 계약을 위해 사고 은폐 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음모였던 거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마리암이었습니다. 이한수 자문님, 큰일 났어요. 홍태민 이사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호텔에도 안 돌아왔고요. 저는 즉시 홍태민을 찾으러 나섰어요. 현장으로 가는 길에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홍태민이 컨테이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어요.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홍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입 닥치고 있으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BC 아랍어판에서 특종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목이 기술은 철학이다 마이너스 한국 기술자의 선한 고집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안전모를 벗은 홍태민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암과 함께 그 뉴스를 봤어요. 드디어 나갔네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 거였습니다. 배수 시스템 설계 차이, 붕괴 전후 비교 영상, 심지어 하미디가 승인을 거부한 공문서까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알카하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긴급 기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스크린에는 한국 구간과 중국 구간의 시공 단면 비교 자료가 떠 있었어요. 이집트 출신 구조 전문가가 발언했습니다. 이건 시청률 싸움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서울발 KBC 보도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사고 당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한국형 배수 시스템 구간. 설계 도면에는 100년 주기 폭우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시 스크린이 전환되며 홍태민이 구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잔해 속을 기어들어가는 모습. 아이를 안고 나오는 순간까지. 숨을 죽인 회의장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순간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홍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기술이 말하겠죠. 정치가 아니라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0년대 쿠웨이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준공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기술은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눈물이 흘렸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집트 정부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진에게 전체 도로 재시공을 의뢰한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홍태민이 제게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젊은 친구. 당신이 보여준 기술자 정신 때문이에요. 재시공이 결정된 뒤 며칠 동안 저는 홍태민과 함께 새로운 설계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홍태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언제부터 해외에서 일하셨나요? 73년부터니까 거의 50년이네요. 그럼 한국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 아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습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게 먼저였거든요. 70년대 사우디 현장에서 처음 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그때 저희는 기술로 증명해야 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홍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당연한 일 말씀이세요?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요.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80년대 기억이 떠올랐어요. 쿠웨이트 병원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현지 작업자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모금했던 일 말이에요. 홍 이사, 당신이 그 아이를 구한 것도 그런 마음이었죠? 홍태민이 웃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도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당연하다고 여기는 책임감. 그게 한국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서 재시공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이집트 젊은 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홍태민이 그들에게 배수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기술은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홍태민이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해외에서 일한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거나 기술을 팔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 기술자의 진짜 모습을 봤다. 그들은 기술로 경쟁하지 않고 기술로 협력한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발전하려 한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한 달 뒤 재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새로운 도로는 3단계 배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된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이집트 정부에서는 공식 감사패를 전달하며 한국 기술이 이집트를 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붕괴 현장을 봤을 때의 충격, 홍태민의 구조 장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홍태민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젊은 친구.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걸 다시 찾았거든요. 무엇을 말씀이세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40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언제부턴가 돈과 실적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20살 청년의 마음을 잊고 살았죠. 홍 이사, 당신이 그 아이를 구할 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자가 뭔지를 말이에요. 홍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힘이에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홍태민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네, 선배님. 명심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집트 사막이 아래로 보였어요. 그 사막 한복판에 우리가 만든 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닐 거예요. 안전하게 말이죠. 서울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도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빠, 이집트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응, 좋은 경험이었어. 그런데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기술자는 단순히 구조물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네, 아빠. 알겠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철이 아니라 철학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설계도보다 먼저여야 한다. 그 말은 제 50년 기술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아들의 시대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아이는 그 철학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70년대부터 찍어온 해외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베트남까지 그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일했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사진을 붙였습니다. 홍태민이 아이를 구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철학이다. 사람을 향한 철학이다.
이집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정신을 이어갈 거라고요. 이한수 기술자는 결국 이집트 사막에서 진짜 기술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홍태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도로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생명선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자신의 구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결된 모든 곳의 안전을 책임지려 했던 마음 말이죠. 40년 동안 해외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쌓아온 신뢰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70년대 중동 사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로 경쟁하지 않고 기술로 협력해왔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술자입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기술자요. 감동 내국자는 이런 잊히지 않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내일을 만드는 설계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만의 기술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